경기도의 신규 확진자가 13만 6,912명 발생해 전날보다 4만 명 이상 급증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스타 정치인이 대거 몰리면서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차기 경기도지사로 누가 적합한지 여론조사 결과 살펴봅니다.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경기도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일 기준 사퇴한 도의원은 모두 8명입니다. 국민의힘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이 동두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시민감동, 경제문화도시를 만드는 동두천 최초의 여성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유명 정치인이 대거 몰리면서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누가 경기도지사로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웍스의 여론조사 결과 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경기도지사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었습니다. 안민석 국회의원이 19.9%로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었습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15.5%, 김태년 국회의원 5.8%, 조정식 국회의원이 4.5%로 조사됐습니다.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3.1%, 지지 후보가 없다는 대답은 32.1%로 부동층이 높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인 안민석 의원은 남성으로부터 22.7%, 여성 17.2%의 지지를 받았으며 연령별로는 26.8%를 기록한 5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14.2%를 기록한 40대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후보로는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10.4%로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얻었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 실장이 8.7%,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이 7.9%, 정병국 전 국회의원이 5.1%,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1.6%의 적합도를 기록했습니다. 기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5.2%, 지지 후보가 없다는 37.1%로 역시 부동층이 높게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인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은 남성으로부터 9.5%, 여성으로부터는 11.3%의 지지를 받았으며 연령별로는 12.9%를 기록한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8.3%를 기록한 20대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차기 경기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정책 및 공약이 38.9%로 가장 높게 나왔고 지지 정당이 31.7%, 인물 26.1%로 조사됐으며 잘 모르겠다는 3.3%로 나왔습니다. 정당별 선택 기준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책 및 공약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지지 정당을 가장 높은 선택 기준으로 꼽았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으로는 국민의힘 42.3%, 더불어민주당 42%로 비슷하게 나와 대선 결과와는 다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정의당은 3%, 국민의당 1.2%, 기타 정당 2.5%로 나왔습니다. 양당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후보들의 치열한 각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국민의힘은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후보 선출 과정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웍스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국민 리서치 그룹의 의뢰에 실시했으며 여론조사 전체 질문 내용 등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단체장에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면 예비후보 등록 후에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선거일 30일 전에는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23일 기준 사퇴한 도의원은 모두 8명인데요. 지난 17일 박관열 의원이 광주시장 도전을 위해 가장 먼저 도의원직을 사퇴했고 이후 18일과 21일 천영미, 권재형 의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23일까지 모두 8명의 의원이 사퇴한 겁니다.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 밖에도 시장군수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도의원은 30여 명인데요. 경기도의회 전체 의원이 141명인데 약 20%가 넘는 도의원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직전 7회 지방선거에서는 어땠을까요? 지난 7회 지선에서는 29명의 도의원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그중에 8명이 당선되면서 역대 가장 많은 당선인을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가장 많은 당선인을 배출했다는 기록을 남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가 22일부터 시작됐는데요.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는 73명의 의원이 재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의회 공백은 없어야겠죠.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이재정 경기도의감이 오는 6월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세 번째 경기도 교육감 도전은 포기한다고 밝히고 두 차례 선거에서 지지를 보내준 도민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미래교육정책과 비전 등 많은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출마 요구도 많았지만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해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 후보자는 모두 5명인 가운데 현역 교육감의 불출마로 출마 후보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계숙 동두천시 의원이 동두천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의원은 23일 동두천 시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감동, 경제 문화도시를 만드는 동두천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미군 공여지 모비를 영화문화예술단지로 개발하고 보산동 관광특구에 연예인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상패동 국가산업단지에 대기업을 유치하며 GTX C노선을 동두천까지 연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제7대 동두천 시의회에 입성해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 정계숙은 윤석열 정부와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 감동, 경제 문화 도시를 만들어내는 동두천 최초의 여성 시장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3일 0시 기준 확진자는 49만 명인데요. 누적 확진자는 이로써 1,04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000만 명을 넘은 건 지난 22일 저녁 6시 집계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이었죠. 우리나라에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특히 올해 확진자가 지금까지 확진자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오미크론 대유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5명 중에 1명은 코로나19에 걸린 셈입니다. 지금이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냐, 이제 감소 추세로 접어드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은 아직 섣불리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이 늘고 있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파 속도가 기존 오미크론보다 다소 빠르기 때문에 정점 이후에 감소세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1, 2주가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일상 회복, 이제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만 6,912명 발생해 전날보다 4만 명 이상 급증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92만 5천여 명으로 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와 용인시, 고양시 등 3곳이 10,0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의정부 4,692명, 양주 2,473명, 포천 1,644명, 동두천 1,035명, 연천 483명입니다. 재택치료자는 46만 1,000여 명으로 전날보다 5천여 명이 줄었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61.6%로 전날보다 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 전파력이 높은 속칭 스텔스 오미크론이 수도권에서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경기도는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2월 4주차에는 6.9%였지만 3월 3주차에는 42.3%로 3주 만에 6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BA2형은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변이와 중증도나 입원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파력은 30%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선 KF94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각 지자체는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양주시가 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적인 시선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네, 양주시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팀의 김하윤 주무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주시청 정보통신과 김하훈입니다. 네, 자, 양주시가 격리 통지서를 간편 통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의 폭증과 더불어 보건소 직원들이 새벽까지 근무하면서도 그 많은 업무량과 민원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마침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정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는데요. 지자체 행정 업무 시스템인 세울 행정 시스템에 격리 통지서 일괄 출력 기능을 구현했고 문자 전송도 개별 발송이 아닌 일괄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량도 10분의 1 이하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네, 시 공무원들 변화를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고요.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전담 인력 4명이 하루 종일 걸리던 격리 통지서 처리 업무를 한두 명이 2-3시간 내에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고요. 재택 치료자 분들께서도 2-3일 늦어졌던 통지 업무가 하루 만에 받아볼 수 있어서 통지 지연에 따른 민원도 많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네, 양주시의 이번 소식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떤가요, 반응은?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약 100여 개의 지자체에서 문의를 주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 대구시, 부산시 등 35개의 지자체가 저희가 도입한 자동화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지난 2월 23일에 우수 사례로 선정해서 각 시군에 전파되었고 국무총리께서도 각급 기관에 전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가 있어 2차례에 걸쳐 전국 시군구에 사용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네, 끝으로 시민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와 보건소 직원들은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근무, 재택치료 등 방역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 일에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어려운 시기를 같이 견뎌낸다면 꽃피는 봄이 반드시 오듯 코로나도 종식되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정보통신과 빅데이터 팀 김하훈 주무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동두천과 연천 등 경기도 접경 지역을 포함한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약 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는데요.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4,900여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지원금은 반환 공여구역 토지 매입비 지원과 반환 공여구역 개발, 공여구역 주변 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